이란하고 미국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변동성하고 리스크는 굉장히 커져 있지만 오히려 시장은 아주 큰 리스크로 보고 있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크게 보면 하락 추세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동성 시장에서는 간헐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시장이.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죽었다고 보긴 힘들고 그런 흐름들은 결국에 이제 전체 시장이 좋아졌을 때 조금 더 이제 폭발적인 상승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그널 흐름이지 않나. 하방을 예상한다면 한 5만 불 정도. 그다음에 상방은 이제 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그 범위 안에 있지 않나.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투자 늦지 않았습니다. 코인 특강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데니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암호화폐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을 집필을 하였습니다. 데니월드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연일 하락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의 이란 공습에도 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최근 비트코인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원래 우리가 전쟁이 보통 발생하면 비트코인 같은 리스크 자산은 굉장히 크게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독특하게 비트코인이 오히려 전쟁 소식에 조금 빠졌다가 오히려 이제 반등을 했고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 다른 자산에 비해서 가격대를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일단 비트코인이 그동안 좀 많이 빠진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더 이상 이제 하방 압력에서 조금 이제 지지해주는 경향도 있고요. 또 이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금이라든지 전쟁으로 인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비트코인이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그런 이제 임시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일단 전쟁 소식에 있어서 미국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전쟁 소식이 발생하자마자 미국 시장도 크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의외로 전쟁 소식 이후에는 이제 큰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초기 시장에서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란하고 미국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변동성하고 리스크는 굉장히 커져 있지만 오히려 시장은 아주 큰 리스크로 보고 있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트코인 가격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미국 시장이 크게 조정받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코스피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좀 조정을 받았는데 비트코인은 좀 이제 반등을 하면서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코스피라든지 어떤 미국 시장 이런 자금이 일시적으로 좀 이제 유동성이 들어왔다고도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결과론적으로 항상 전쟁이 발생했을 때 비트코인은 굉장히 급격한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 시장에는 조금 독특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 가지 해석은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아주 크게 보진 않는 것 같고 시장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이 그동안 많이 빠져 있었고 거기서 이제 더 이제 추가 조정, 더 하락의 좀 압력이 좀 줄어든 상황이다, 이렇게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상승을 보며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보시나요? 아직 상승 추세로 전환되진 않았고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볼 때 이제 크게 월봉, 주봉,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크게 이제 주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이평선, 이동 평균선이죠. 보통 비트코인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평균선이 이제 하락 추세입니다. 계속 하락 추세고 이동 평균선이 현재 기준으로 한 8만 후반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 8만 후반, 한 9만 불 정도를 어느 정도 회복해야지 이게 추세가 좀 전환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아직 그런 시기는 안 왔고, 그렇지만 이제 하락 추세에서 가장 밑에 있는 가격에서 횡보하면서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 전환되었다기보다는 더 이상의 이제 하락이 있을지 없을지의 어떤 기로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여기서 이제 하단선을 잘 지지해주면 여기보다 이제 더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고, 그게 좀 더 지속이 되다가 한 9만 불, 10만 불까지 다시 올라가야지 비트코인이 좀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시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반감기 사이클상 아직 조정 국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400일 이상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해당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이클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비트코인이 현재 바라볼 때 그동안 있었던 사이클 주기로 많이 바라보는데, 사실 이 사이클 주기가 거의 과거와는 다르게 좀 저는 많이 좀 힘이 약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비트코인이 총 발행량이 2,100만 개인데 지금 이제 2천만 개 발행이 곧 다가옵니다. 한 3월 13일, 14일 정도가 되면 비트코인이 2천만 개가 발행이 되고,
이제 한 100만 개 정도만 남아있는 시기가 들어요. 그만큼 이제 공급량에 이제 쇼크가 오는 거죠. 그동안 이제 2천만 개를 향해서 한 17년 동안 반감기 사이클로 굉장히 비트코인이 크게 많이 공급이 되면서 공급이 이제 4년 주기에 줄면서 이제 사이클을 만들었는데 그 사이클을 만든 주기가 이제 짧아졌고, 곡선이 완만해졌고 또 그 주기가 과거와는 다른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핵심에는 비트코인 사이클의 공급량 측면도 있지만 이제 제도권의 변화겠죠. 비트코인 ETF부터 제도권이 변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유동성 자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유동성 자산 그리고 알트블레이 시장 이제 잠재력이 굉장히 크죠. 주식이라든지 모든 파생 상품들이 크립토 시장에서 온체인화돼서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동성이 커지면서 실제 과거와는 다른 더 큰 유동성, 더 많은 기관 자금, 더 많은 제도권의 자금으로 인해서 사이클이 기존에 그냥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로 움직였다면 그것은 많이 감소됐고 오히려 다른 관점에서의 사이클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제 비트코인이 거시경제하고 제도권화된 전체 시장에서의 흐름하고 이제 같이 가는 중요한 자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기존 사이클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는 시장이 좀 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보다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해석이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올해 비트코인 가격의 상방과 하방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현재 지금 비트코인이 한 6만 후반대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지지선을 한 6만 정도 혹은 이제 한뭐 5만 정도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동안 올랐던 뭐 12만 불 이상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한 9만 불, 10만 불을 다시 회복하면 충분히 상승 전환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방을 예상한다면 한 5만 불 정도, 그다음에 상방은 이제 추세가 전환돼서 충분히 한 15K 정도, 15만 불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그 범위 안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함께 주요 알트코인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최근 전반적인 알트코인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의 알트코인 흐름은 크게 보면 알트코인 시장이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있고 시가총액 뭐 한 10위권, 20위권에 있는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러티브로 움직이는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최근의 내러티브는 뭐 펄프덱스라든지 아니면 그 프라이버시라든지 아니면 뭐 AI 관련 이런 테마들이 단기적으로 막 오르고 내리는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서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메이저들은 이제 비트코인 따라 같이 움직이고요. 간헐적으로 ETF의 새로 상장된 소식에 따라 좀 오르기도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법적 리스크 혹은 기관이 어떤 메이저 코인에 좀 투자를 간간히 하거든요.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주요 메이저 코인들이 일시적으로 뭐 10%, 20%씩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내러티브 뭐 AI 관련 뭐 퍼프덱스 중심으로는 많이 오르는 거는 뭐 100%, 200%도 여전히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한 1, 2주 혹은 3주, 한 달 정도 간격으로는 그런 이제 유동성 펌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보면 뭐 하락 추세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떤 섹터들, 일부 유동성 시장에서는 간헐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시장이.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죽었다고 보긴 힘들고 그런 흐름들은 결국에 이제 전체 시장이 좋아졌을 때 조금 더 이제 폭발적인 상승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작은 어떤 시그널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남을 알트코인의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살아남을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우리가 알트코인 투자할 때 보통 여러 투자자들이 보통 업비트에서 거래를 많이 하실 때는 뭐 업비트 차트 보면 뭐 갑자기 막 오르고 막 내리고 이러거든요. 그럼 거기에 막 올라타서 하는데 실제 투자자들이 그냥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투자를 하지 그 코인이 실제 어떤 코인인지 어떤 프로젝트인지 어떤 카테고리 있는지를 잘 보고 정확히 투자하는 투자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시장에 여전히 기회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코인을 단순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투자하기보다는 좀 중요한 지표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시장이 좀 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핵심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ETF 같은 거죠. 알트코인의 ETF들이 계속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트코인을 포트폴리오로 좀 삼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삼는다면 최소한 1년 이상 이렇게 보유하는 관점으로 삼는다면
ETF에 상장이 되어 있는지 이런 알트코인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DAT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비트마인 같은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기업들이 되겠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스트래터지 같은 게 되겠고요. 이런 DAT 기업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만 아니고 솔라나 포함한 여러 알트코인들도 계속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DAT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DAT 기업들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스테이블 코인과 RWA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해서 시장의 지금 최근 트렌드를 우리가 좀 보고 펀더멘탈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들을 관찰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포트폴리오를 최신 시장에 맞게 좀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리해 보면 ETF의 성장과 DAT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 종목들만 우리가 투자를 해도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알트코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현재 주목하고 계시는 알트코인이 있다면 어떤 코인들이 있을까요? 뭐 현재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것들, 그래서 ETF에 상장이 이미 된 것들, 뭐 대표적으로 뭐 리플 같은 경우, 뭐 솔라나, 뭐 도지코인, 뭐 라이트코인 같은 이런 이제 ETF에 상장된 코인들이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또 ETF에 상장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 위주로 저는 좀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디파이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디파이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한 다양한 어떤 상품들, RWA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품들에 연관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도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디파이 관련해서는 디파이는 크게 한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제 시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통 디파이죠. 뭐 예금과 대출 해주는 그러한 플랫폼, 그리고 뭐 탈중화된 거래소, 이러한 플랫폼들인데,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디파이 라마에 들어가면 그 순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순위는 첫 번째 있는 뭐 에이브 같은 이런 이제 예금과 대출을 해주는 가장 오래된 플랫폼이고 서비스고, 그리고 뭐 이자 부분도 계속 발생하고 매출이 계속 발생합니다. 뭐 이러한 서비스들은 시총이 아주 높진 않은데 그래도 시장에서 좀 오래 이제 계속 우리가 관심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러한 위주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좀 확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이제 코인들은 좀 시총이 낮고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고려하셔서 한번 분석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서를 보면 디파이와 보안 관련 코인을 주목해 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해당 코인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시장에서 지금 크게 트렌드를 보면 이 기술이 이제 발전하고 시장이 이제 뒤에 쫓아오는데, 이 크립토 시장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기술들을 트렌드로 만들어서 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레이어 1 시장, 뭐 플랫폼,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거였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많이 발전이 됐고 기술 완성도가 좋기 때문에 이런 내러티브가 최근에는 이제 프라이버시 관련으로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제 기관급들이 투자를 하거나 할 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관의 자금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기업들이 B2B 형태로 기업 대 기업으로 뭐 자산을 이동하게 될 텐데, 이 블록체인의 특성상 이 퍼블릭에서 기업과 기업이 자금이 움직이는 것이 투명하게 다 오픈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 측면에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프라이버시를 좀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을 적용한 어떤 메인넷, 통화 관련 이러한 플랫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그보다 좀 더 다가가서 개인들도 이제 원래 비트코인 같은 경우 투자할 때 뭐 익명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보장되는 게 중요했는데, 시장이 굉장히 온체인화되고 거래소 간에 이제 투명함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많이 희소성을 잃게 되죠. 그러면서 비트코인보다 좀 더 프라이버시가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프라이버시 강한 것들은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내가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서 다른 사람으로 보낼 때 내가 개인 지갑의 주소를 오픈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원에 대한 익명성은 보장되지만 제가 다른 사람한테 보낼 때 보낸 이력들은 다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대략적으로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대부분 알 수 있고요. 근데 이것을 좀 더 프라이버시를 강화시키면 제가 누구한테 이제 보내더라도 그 보낸 것 자체가 추적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프라이버시 기술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모네로 같은 코인들이 그런 오래된 이제 프라이버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이제 프라이버시 기술이 발전해서 뭐 최근에 뭐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죠. 그런 기술을 이제 이러한 프라이버시 기술에 녹여서 모네로에는 이제 영지식 기술은 아닌데 다른 이제 영지식 기술을 적용한
많은 이제 코인들 그리고 프로젝트들이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발전해서 단순히 이동을 이렇게 어떤 보호하는 측면뿐만 아니고 결국에 코인으로 거래하고 실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영지식 증명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보호를 굉장히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시장에서 계속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실제 기술을 사용해서 서비스화해서 유용한 것들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들이 시장에서 뭐 올해를 포함해서 앞으로 좀 관심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코인들을 투자하기에 앞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이자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 없을까요? 실제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들, 뭐 프라이버시, 어떤 내러티브, 뭐 AI 내러티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의해야 될 것은 그게 실제 기술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마케팅용으로 사용하는 건지를 굉장히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대부분의 한 95% 코인들은 그냥 마케팅적으로만 활용하는 게 많아요. 실제 기술은 없는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 기술이 있는 회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구별을 하셔서 좀 리스크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게 좋다더라, 이게 진짜 뜬다더라 이런 것들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그 실제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개발진들이 훌륭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탄탄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과 같이 하락한 시장에서 진입하기보다 상승으로 명확하게 전환되었을 때 진입하기를 원하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이고 참고할 만한 지표가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은 두세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비트코인 기준으로 한 주봉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그 이평선이 지금 하락 추세인데 이평선이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되는 그 시기 대략 한 9만 불 정도가 됩니다. 9만에서 한 10만 사이 그 정도가 이제 상승 추세의 전환 시기로 볼 수 있고 그거랑 이제 같이 좀 몇 가지 보조 지표를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현재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크립토의 어떤 공포 탐욕 지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극심한 공포에서 오늘 기준으로 이제 공포 단계로 잠깐 변환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립, 그 다음에 탐욕 이런 순으로 가는데 이것이 이제 중립 단계로 갔을 때 그 정도가 되면 좀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거시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시 경제에서 뭐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이제 전쟁의 어떤 리스크가 좀 이제 조용해지는 끝나는 이러한 것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지금 시점에서 크립토 시장의 어떤 상승 전환의 좀 시그널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그리고 어떤 알트코인은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알트코인은 살아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투자의 어떤 성량 그리고 얼마나 많은 스터디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알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좀 결정이 돼서 알트코인 좀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메이저 중심으로 좀 선별해서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굉장히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도 괜찮은 자산으로 이미 시장에서 많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변동성은 크지만 비트코인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뭐 한 10년, 20년 이렇게 바라보고 투자한다면 지금의 가격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어렵지 않은 가격대 같아요. 지금 당장 보면 이 비트코인이 7만 불, 6만 불, 그리고 뭐 5만 불, 뭐 10만 불, 12만 불, 15만 불, 20만 불 이렇게 막 움직이면 이 안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데 크게 보면 제가 비트코인을 시작했을 때 뭐 5천 불, 4천 불, 뭐 6천 불 막 이랬거든요. 그 과거로 가보면 4천 불이다가 5천 불 되면 굉장히 좋다가 그러다가 또 3천 불 되면 굉장히 괴롭고 그러다가 7천 불, 8천 불, 뭐 만 불까지 됐을 때는 거의 이제 환이죠. 그러면서 또 다시 조정받고 이러면서 이제 만 불 안에서 막 움직이던 그때가 기억나는데 항상 지나고 나면 지금 입장에서 보면 만 불 아래에서 그 비트코인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9천도 저렴하고 8천도 저렴하고 5천, 뭐 4천 다 저렴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시간이 결국 지나면 이 가격대가 지금의 가격대가 굉장히 좀 작은 가격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 자산에 대한 어떤 얼만큼 공부가 되어 있는지, 비트코인이 정말 이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인지, 그거는 어떤 타인들의 말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개인이 얼만큼 공부했는지에 따라서 여기에 조금 더 좀 확고한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신뢰와 비트코인에 대한
대한 우상향에 대한 어떤 본인만의 어떤 투자 철학 이것이 있다면 지금의 이제 가격 변동성은 크게 어렵지 않은 구간이죠. 그래서 뭐 6만 불든 7만 불든 10만 불든 뭐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가격대고요.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좀 장기 자산으로 이제 가져가면 좋고요. 근데 알트코인은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트코인은 중장기적으로 쭉 가져가는 자산으로 보시고 알트코인은 시장이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좀 시장 변화에 맞게 좀 그때그때 좀 포트폴리오도 변경하고 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더 어려운 자산이긴 합니다. 올해 겨울은 끝나가지만 코인 시장의 겨울은 이제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코인 시장에 지쳐가는 투자자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제 전쟁이 이슈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한 변동성은 예상되는데 제가 이번에 전쟁을 보면서 미국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세 시장이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어렵지 않게 가는 것 같고 특히 한국 시장은 어제 보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한 10% 이렇게 빠지면서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한국 시장에 막 굉장히 또 긍정적인 전망과 막 행복회로 이런 걸 돌리다가 10% 빠지니까 주요 코인들 주요 이제 자산이 10% 빠지니까 굉장히 또 패닉에 빠져 있는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변하는 그런 걸 보면서 결국에 이게 주식이 됐든 미국 시장이 됐든 크립토 시장이 됐든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굉장히 시장에서 열광하고 있는 자산들 그런 것들이 실제 그 이면에 내가 얼만큼 그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국내 주식이든 뭐 미국 주식이든 크립토든 이거에 대해서 지금 크립토 시장은 오랫동안 이제 계속 이제 시장이 많은 이제 욕을 먹고 있고 이게 가능한 거냐 이러한 소식들이 있죠. 그러다가 또 이 시장이 좋아지면 또 그때는 또 사람들이 막 이제 달려들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때고 지금 같은 시기가 오히려 코인이나 프로젝트를 좀 제대로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코인이든 주식이든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다 보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사이클들이 있죠. 그런 사이클들이 이제 처음이시라면 좀 이 사이클을 한 번씩은 좀 견뎌야 되고 한 번뿐만 아니고 여러 번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내가 얼만큼 잘 견뎌낼 수 있고 또 이걸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가 결국에 시간이 지났을 때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와고 뭐 여름 가을에 이제 수확 시기에 우리가 좋은 어떤 투자의 이제 결과를 맛볼 수 있는 시기죠. 다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들의 좀 자산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